음, 사회에 나와보면, 학교 급식만큼 편한 식사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될 거래. 물론 집이 부자인 애들은 그런 거 못 느끼겠지만, 서민층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학교 급식이 그래도 나았구나. 왜냐면은, 뭐, 학교 급식비가 한 달에 아마 한 12만 원 정도 했을 거래. 난 한 12만 원 정도 냈거든? 근데 12만 원 내고 그 정도의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이제 사회에 나와보면. 그리고 내가 대기업 공무원, 교사가 될 가능성이 한 1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또 회사 밥을 먹을 리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밥 먹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내가 공무원, 교사, 대기업 갈 형편과 실력은 안 되는데 사는제 대학금 등록금은 있고 생활비 정도는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 이거라. 생활비를 아끼라 이거라. 사는제 대학교를 가서 전략을 잘 짜가지고 입시 전략을 잘 짜가지고 가선 안 되는 대학을 가지 말고 가도 되는 중하위권 대학을 가서 그곳에서 생활비를 아끼는데 어떻게 아끼느냐. 또 학교에 가면 학식이 있어. 학식이 있는데 그것도 학교 급식이라는 거거든. 그건 1,300원씩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싸. 요즘 2,700원 이렇게 할 거야. 한 끼 식사가 그 정도 하면 되게 싼 편이잖아. 그러니까 난 부산 살면 내가 대학교 다녔던 부산 살면 학식을 맨날 이용할 텐데 지금 집이 부산이랑 멀어서는 김해 살고 있으니까 멀어서 학식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학교 학급식을 많이 이용하기도 해. 싸니까. 그러면 대학교 급식은 수요제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거기는 뭐 그 조리원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잘 안 해. 잘 구해지는 편이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또 멈추느냐. 학식을 먹으면 학식만 먹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 학식만 먹을 수가 없어 또. 왜냐면 1,300원 학식이 정말 조금 형편없는 날이 있거든. 그런 날에는 밑에 내려가서 토스트를 먹었어. 한 1,300원짜리 토스트. 그리고 아예 내가 떡볶이나 순대, 김밥 이런 거는 먹을 수도 있었는데 엄마가 돈을 줘서 먹는 거 하고 책값은 아끼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선생님이 될 자신이 없더라고. 왜냐면은 선생님이 될 자신이 왜 없었냐면 선생님 되는 시험 자체가 그때 전 당시에는 사지선다형이었는데 문제집을 계속 보더라도 잘 칠 자신이 없더라고. 왜냐면 내가 공부한 데에서 시험 문제 출제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문제를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공부한 곳에서 문제 출제가 안 되면 다 허사니까 뭐 투자를 해봤자 소용없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다른 길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나만의 방식을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임용고시들에 들어가는 비용 한 3억 하고, 대학교 한 6년간의 그 생활비를 아껴서 한 5억 정도를 모았어.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나니까 10년이 지났는데 33살 때 5억을 모았는데, 어, 여기 장류에 괜찮은 집 한 채는 살 수 있었는데 우리 집이 3억 가까이 했었어. 근데 우리 집을 담보로 빚이 한 1억 정도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5억을 모았는데 내가 1억을 빚 갚는데 다 쏟아 넣었어. 그리고 학비가 1억이 들었어. 그 1억을 넣고 3억이 남은 거야. 근데 생활비가 들다 보니까 졸업하고 또 생활비가 들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생활비가 들다 보니까 3억도 한 10년 뒤가 되니까 다 써버리더라고. 그러면은 집을 살 수가 없잖아. 20년이 지나면. 뭐 10년 뒤에 졸업, 23살에서 33살에 졸업, 43살까지 3억으로 버텼는데 안 되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계속, 그러면 교사가 되어서 매일매일 한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생활이 낫느냐? 아니면 집에서 연구해서 연구 수입을 받는 게 이익이냐? 계속 생각해 보니까 교사 생활을 하려면은 일단은 기동력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70만 원 정도 되더라고. 200만 원 월급 받으면. 그러면 그 한마디로 주류비, 그 기름값. 7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 130만 원이 그 남으면 이 돈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해봤는데 여기에서 또 연금을 떼거든. 한 70만 원 정도. 그럼 60만 원 남잖아. 그럼 내가 6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지금이랑 똑같잖아. 봐봐. 내가 국가에서 지원받는 70만 원이야 60만 원이 똑같잖아. 그래서 그런 계산이 떨어져서 교사 생활을 그게 평생 해도 생보자 수준밖에 안 되겠다. 물론 돈이 많지만 교사 생활을 한 돈은 더 많지만 뭐 누가 나를 교육시켜 줄 것이며 스스로 책을 사고 스스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데 나는 결혼도 해야 되고 뭐 맨날 이제 교육 준비해야 되는데 여유가 없고 이러면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어느 쪽이 이익인가? 내가 이 시간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많은 곳을 갔었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그 식당에서 알바도 했고 진짜로 생선만 나오는 CNC 선반 공장도 갔었고 사출가스 동남아 중국 사람들이 오는 사출가스 공장도 갔었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조립하는 데도 갔었고 그런 데를 가니까 뭐가 안 좋냐면 확실히 너무 일찍 일어나고
먹는 건 부실하고, 그래서 사람이 확실히 이제 병이 들더라고. 근데 그런 기간이 오래 가지 않았어. 한 10년 정도 그렇게 살았거든. 평생 그렇게 살아라면 못 살지. 그래서 33살부터 43살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돈은 그렇게 벌지 못했어. 그런 일 한다고 해서 돈을 억수로 많이 벌고 이런 건 없더라고. 다만, 뭐가 됐냐면, 김해 지역이 이렇게 발전을 한 거야. 그래갖고, 내한테, 김해시청이나 이런 곳에 좋은 공무원들이 많이 왔어. 재직을 하게 된 거예요. 합격을 한 거예요. 좋은 공무원들이 김해시청에, 김해주민센터에 많이 온 거야. 그래갖고, 그, 주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사회 제도에 대한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준 거야, 사람들한테. 이런 제도의 정보가 있다. 이용해라, 하라. 김해 시민들한테.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음, 좋은 정보가 있었는데, 내가 실제로 장애인이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왜 받았냐면, 중고등학교 때 밤을 새서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잠을 못 자는 이게 병은 아닌데 습관이 있어. 한 20일 정도 잠을 안 잔 적이 있어. 한 번은 무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공부할 때는 한 3일, 7일 정도도 안 자는 경우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인데 나는 몰랐던 거야. 내가 잠을 안 자서 이러는지 몰랐던 거야. 내가 정신병자가 돼서 그런 줄 알고 정신과에 찾아갔는데 내가 잠을 안 자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모르고 그 내가 정신병자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의사한테. 그래서 의사도 그런 병이 있구나. 우울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가 한 5년간 있어진 거야. 그래서 살도 찌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근데 그러는 동안 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잠을 못 자니까, 뭐, 실제로, 어, 일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거 내 생활 패턴 자체가 잠을 안 자는 패턴이니까, 뇌에 무리를 주는 거야. 내가 실제적으로 아파. 개보린, 그 두통이 아니야. 찌릿찌릿찌릿찌릿 하는 게 아파, 이렇게. 뇌가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먹는 약이야. 근데 이것도 장애인에 속하더라고. 이 증세 자체가. 그래서 장애 3급을 받았는데 국가에서 약값을 하라고 70만 원이 나와. 한 달에. 이제 생보자가 아니라 뭐랄까, 이제 일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소득이 없어서 70만 원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걸 받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그걸에서 장애 등급을 받게 됐어. 솔직히 장애 등급을 받으면 17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내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70만 원이 나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통장에 이제 찍어보면 뭐 한 달에 한 700만 원 꽂히는 사람은 절대로 주국가에 돈을 주지 않는데, 주기적으로 뭐 내가 선생을 하고 있어서. 근데 난 소득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70만 원씩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생활하고 있고,
실제로 신출내기 교사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뭐 연금도 있고 그 유료비가랑 그 밥값을 다 뺀 거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 거야. 3억이 없잖아. 집을 이 웬만한 집 3억 하는데 장류에. 그리고 3억짜리 내 집으로 내 이름으로 사면 뭐 70만 원도 못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라 어 보증금만 2천만 원이 넘지를 않으면 70만 원은 나온대. 그래서 집 집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은 없어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으면 70만 원 나오지 않아. 재산도 없어야 돼. 그래서 이제 내가 70만 원 받는데, 이제 집은 엄마 이름으로 해가지고 엄마가 돌아가시면 상속세 내지 않고 바로 그렇게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되니까, 그 그렇게 해서 집은 그런 식으로 살게 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생활비 나오고, 그리고 엄마가 연금이 나오니까, 만약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엄마 연금을 나한테 연결해가지고 내가 받으면 되니까, 언제든지 돈은 다 벌어놨어. 연금을 연결하면 되니까. 장애인은 원래 그게 돼. 국가 제도가, 장애인은 부모가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으면, 자녀가 장애인이면 그 연금을 연결하게 되어 있어. 장애인이 아니면 못 연결하고. 그래서 연결돼가지고 그걸 받을 수가 있어.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래서 나는 연금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했던 게 대학교 생활 때 돈을 아꼈던 거. 그게 중요한 거야. 그때 한 5억 정도 모아놨다는 게 중요했고, 회사 생활 하지 않아도 그 정도 모을 수 있었던 거. 근데 그런 건 있지. 그때 당시에 막 피자도 7,000원밖에 안 했거든. 피자 7,000원짜리 피자. 그리고 막 까르보나라가 3,400원 이렇게밖에 안 했어. 그리고 떡튀순이 막 다 해도 막 3,000원밖에 안 했고 2,000원밖에 안 했고 막 이랬거든. 막 그 삼각김밥에 700원 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거 진짜 맛있어 보였네. 한 번도 안 사 먹거든 내가. 돈 아낀다고 한 번도 안 사 먹었다 진짜. 그걸 아껴가지고 나중에 집 빚 다 갚고 이렇게 살게 된 거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에 공무원 시험 있지. 이 시험만 지나고 나면, 공무원 시험이 한 2, 3년간 있는데, 이 2, 3년이 지나고 나면 마지막 공무원을 뽑는 거지. 그치? 그 공무원을 다 뽑고 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50년, 60년 살림살이를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의 인생이야. 그래서 그 어디까지 이 사람들 인생이기 때문에 국민이랑은 상관이 없어. 법적으로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제 공무원이 되기 위한 방법, 교사가 되기 위한 방법, 대기업 가는 방법, 그걸 소개할 거야, 내가. 그래서, 음, 이번에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세 가지를 내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배민 아저씨들 힘내시고요. 그 아저씨들이 결코 가방끈이 짧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운전 정말로 잘해야 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배 아저씨들도 가방끈이 짧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계를 만지는 것도 정말로 그 교대 기술이 필요하고, 이렇게 막 물건을 막 이렇게 하시는 것도 보통 머리가 좋아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통 쪽에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고등학교 졸업 없이 충분히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는 거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무원 되는 법, 교사 되는 법, 대기업 가는 법, 그것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무원 시험만 지나면 그 세 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